3년 전에 최순실의 이름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렸고 이후에는 또 끈질기게 관련 의혹을 추적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은 뭐 형사 같은 이상한 국회의원이라고 할까요?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이 전망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네, 탐정 국회의원이라는 별명이 있던데요. 좋아하십니까? 아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국민 초병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내고 또 그 진실을 찾기 위해서 어떤 두려움 없이 네. 끈질기게 추적을 해야 된다. 그런 정도 생각이었죠. 네. 제 스스로가 어떤 탐정이라는 그런 별명은 그렇게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국민 초병으로서 제 할 일을 네.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 그런 정도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제 현직 국회의원이 보여주시는 모습처럼 상당히 좀 파격적이었고 지금도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안 의원 기억하시기에는 무슨 추적, 수사관 이런 이미지일 것 같은 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정말 끈질기게 쫓아다니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여쭤보면은 이제 안민석 의원에게 정치란 건 무엇입니까? 국민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아, 정말 단순하면서 와닿는 말씀이네요. 네. 네. 자, 이 책을 내셨어요. 네. 저도 어제 밤에 이 책 사러 서점에 갔었는데 사실 이제 이게 잘 팔려서 그러는지 몇 권 안 남았더라고요. 이게 반응이 좋나요? 의외의 반응인 것 같고요. 네. 이 책을 저는 판매 부수 그런 거는 전혀 개의치 않았고요. 네. 다른 어떠한 의도도 없었고, 특검이 지난 1월에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네. 그동안 최순실을 쫓았고 추적을 했던 저의 역할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특검이 수사권을 가지고 제대로 진실을 밝혀줄 거니까는요. 그래서 그 점을 보니까 14년부터 해서 한 1000일 정도가 되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최순실을 추적해왔던 것들을 제 스스로를 위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예. 그리고 훗날 제가 정치를 끝까지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늙어서 이 순간에 이 1000일에 대한 제 스스로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또 네. 제 아내와 제 아들, 딸에게 당시 아빠가 이렇게 최순실과 싸웠다. 네. 저와 제 가족을 위한 기록을 남기자는 게 네. 그런 목적이었는데요. 네. 그런 시작을 한 건데 굉장히 많은 사람을 1000일 동안에 만났더라고요. 한 500명을 만났더라고요. 500명이요? 네네. 네. 그래서 이 책 속에는 그 중에서 207명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제 그 중에는 선한 사람도 있고, 네. 악인도 있고, 조력자들도 있고, 비겁한 사람도 있고, 용감한 사람도 있고, 207명의 그런 이야기들이 네.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지금 청취자분들 안 의원 나오시니까 문자 보내시는데 이선홍님은 항상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하는 말씀 하셨고요. 박성동님은 최순실 재산 추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세요 하는 또 요청을 보내셨습니다. 사실 이제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가족에게서는 안 의원이 좋은 남편이십니까? 또 좋은 아빠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제 아내는 저를 굉장히 사랑하고요. 예, 저는 그렇게 그냥 밖으로 항상 다니시는데도 그래요? 네, 저는 제 아내를 굉장히 아끼고요. 저는 정치의 근본이 가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예. 그래서 가정에서 가족들로부터 일단 인정받고 좋은 평가를 받는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그게 저는 정치의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런 질문 드리면 좀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 나오기 전에 제 집사람이 네. 얼굴 뽀뽀해주고 저도 제 집사람한테 한번 꼭 안아주고 그러셨습니까? 결혼 25년 네. 차인데 제가 제 아내한테 애기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꼭 안아주면서 애기 오늘 하루 잘 보내. 그리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실화입니다. 이게 이제 책이 인쇄 수입이 들어오면은 안 의원이 다 가지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건 영업 비밀인데요. 알겠습니다. 이건 근데 보통 네.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유명 작가들이 받는 인쇄료 이상 수준을 으로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책 제목이 끝나지 않은 전쟁이에요. 부제는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1000일의 추적기라고 붙었는데 아직 안 끝났다는 의미입니까? 이 국정농단의 뿌리가 네. 이게
돈 재산이거든요. 음. 이 뿌리를 특검조차도 건드리지 못한 채 끝났어요. 네. 그리고 국정농단의 줄기와 가지조차도 저는 반의 반 정도밖에 못 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드러나지 않는 숱한 진실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우리가 모르는. 네. 왜냐하면 저들은 아직도 부인하고 있고 아직도 잘못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서로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특검에서 밝혀낸 것은 드러난 조각들만 사법권을 가지고 구속시키고 지금 재판정에 세우는 그런 네. 거죠. 네. 뿌리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고 네. 또 줄기와 가지조차도 반의 반 정도밖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전쟁 이런 단어를 쓰신 거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 정아무개 선수는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정윤혜 씨의 딸입니다. 어머니는 최태민 목사의 5째 딸 최순실 씨입니다. 이것이 이제 2014년 1월 15일, 2014년 4월 8일이네요. 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 정유라 씨의 승마 국가대표 선발전 특혜 의혹을 처음 제기하실 때 하는 말인데, 처음에 이 의혹을 제기하실 때만 해도 이제 상황이 이렇게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확대될지 예상하셨습니까? 그 생각은 못 하셨겠죠? 못했죠. 못하고요. 이제 그 정유라 선수 때문에 국가대표 탈락된 김혁 선수가 있어요. 네. 이 김혁 선수는 이제 상주승마대 13년 4월 때 처음에 이제 문제 사건에 발단이 됐던 정유라를 제치고 이제 우승했던 선수거든요. 김혁이가. 네. 그래서 최순실이가 발칵 이제 뒤집어 놓는 거죠. 우리 딸 제치고 김혁이 네. 우승을 피해자군요. 그렇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심판들을 경찰서 불러가지고 급주고 이제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김혁 선수는 계속 탈락되죠. 그 김혁 선수의 부친께서 14년 여름에 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난 커피숍에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정말 억울합니다. 네. 이 진실 좀 밝혀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그분하고 저하고 손을 맞잡고 다짐을 한 게 정권 교체가 되면은 네. 이 진실을 꼭 밝힙시다.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 시기가 많이 앞당겨져서 네. 이 진실의 화산이 폭발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자, 책에 보면은 2014년 1월 15일 새벽 6시에 휴대폰이 울리는 것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게 먼저 제보했던 분이 이제 박창일 신부님이라는 분인데요. 어떻게 아시던 분이었나요? 박창일 신부님은 평화운동가들 사이에서 꽤 유명한 분이에요. 특히 이제 그 남북 평화운동을 하시는 분인데요. 네. 박창일 신부님은 제가 초선 시절에 2004년부터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북한을 자주 왕래를 하던 시절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박창일 신부님을 모시고 평양과 뭐 개성, 금강산을 한 15번 정도 다녔죠.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평양에 두유 공장도 지어주고 또 평양의 사동 경기장에 인조잔디도 깔아줬습니다. 지금 북한의 여자 축구팀이 잘하지 않습니까? 네, 네. 저희들이 깔아준 그 사동 경기장에서 그런 예, 그 선수들이 이제 있군요. 훈련을 네. 하고 있고 간접적으로 고맙다는 이야기를 뭐 여러 차례 들었고요. 네네. 또 북한에 비료 지원하는 일도 했고 그렇게 하면서 오랜 동안 신뢰관계를 가졌고. 그래서 이제 먼저 제보를 하신 거군요. 네네 네. 그렇죠. 네네. 네. 이 책에 보면은 일단 이제 주목됐던 내용이 이게 이제 당시에 큰 논란과 관심을 불러일으켰지만은 대한체육회가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이중처벌을 금지하는 규정을 어기고 수영 박태환 선수를 올림픽에 못 나가게 괴롭힌 이유는 정유라를 IOC 선수위원으로 만들기 위해서였다. 이런 주장은 내 책에 또 다시 구체적으로 내셨어요. 일단 뭐 전학 국민들이 의아했던 게 왜 저렇게 정부가 박태환을 괴롭힐까? 정부가 메달 하나라도 더 따기 위해서 선수들을 격려해주고 네. 올림픽 출전을 격려를 해야 되는데 금메달이 유력시되는 박태환을 올림픽을 못 나가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참으로 이상했죠. 특히 IOC 규정에는 이중처벌을 금지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박태환이가 도핑으로 IOC로부터
1년 8개월 동안 출전 정지를 당했고요. 그걸로 끝난 건데 네. 그리고 다시 대한체육회가 징계를 주는 거는 못하도록 IOC 규정이 돼 있는데 이 규정까지 위배하면서 네네. 정부가 박태환을 왜 그렇게 출전을 막았을까? 그게 참 저도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걸 국회에서도 굉장히 뜨겁게 논란이 달아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책에도 있지만은 2020년에 정유라 동경올림픽 네. 거기에 그 출전을 목표로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정유라가 하고 있는 마장마술이라는 게임은 네. 말에 의해 가지고 거의 승부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은 30억짜리 말을 사줬지만은 유럽에는 500억짜리 말도 있어요. 500억짜리요? 예. 그래서 삼성이 이런 몇백억짜리 말을 정유라한테 사주고 유럽에서 최고의 코치를 붙이면은 네. 메달 메달 획득이 가능한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2020년에 동경올림픽에서 메달 딴 정유라를 저는 삼성의 힘으로 IOC 위원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삼성이 IOC에 미치는 영향은 막강합니다. 그런 의심을 갖고 계십니다. 의심이 아니에요. 저는 뭐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보고요. 예,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박태환 선수 말고도 이제 김연아 선수도 있잖아요. 김연아 같은 경우에는 평창올림픽 이후에 네. 도전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기상으로. 네, 연하도 보면은 지속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연하를 뭐랄까 이지매 시키고 뭐 체조 선수 누굽니까? 저 손현재. 네, 손현재보다는 김연아가 월등한데 네. 뭐 체육 대상도 뭐 투표해가지고 김연아로 결정됐는데도 손현재한테 주고 그런 식으로 김연아를 계속적으로 받았었나요? 네, 그렇죠. 계속 김연아는 뒤로 자꾸 밀리죠. 네, 그거 네. 역시도 결국에는 정유라를 2020년 IOC 위원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 일환으로 네. 박태환, 김연아를 이렇게 억압했을 거라고 저는 알겠습니다. 보는 것이죠. 네. 책에 다 있습니다. 책에. 네. 그런데요. 이때 이제 의혹을 제기하시면서 약간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제 요주 임무를 찍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뭐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는 말을 당시에 했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최근에 재판 과정에서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뭐 최순실 씨도 때려잡아야 할 인간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다 이런 증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총선이 또 이제 다가올 때였는데 뭐 이른바 자객 공천을 당하셨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요. 1년 전 이제 총선 때요. 네. 당시에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장인 이한구 위원장이 안민석 의원의 지역구에 자객을 보내서 안민석을 낙선시키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군요. 그때는 제가 참 황당했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이한구 위원장의 이야기는 박근혜 최순실의 지시였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는군요. 네. 그래도 우리 오산 시민들이 저를 뭐 압도적으로 그 20% 가까운 차이로 사선을 당선시켜 주셔서 네. 제가 이 최순실 추적하는 데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쁜 사람 하면은 생각나는 분이 이제 바로 당시에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이셨던 노태강 국장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안 의원이 의혹 제기를 하면서 또 본의 아니게 좀 피해를 당했다 이런 부분도 이제 책에 나오던데요. 이미 제가 의혹 제기를 했을 때는 노태강 국장이 좌천당했을 때예요. 그랬군요. 근데 이제 참 운명이라는 것이요. 네. 제가 이 추적하는 과정에 우연히 국립박물관을 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좌천에서 근무하시던 그곳인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워낙 그 약탈문화재 환수하는 일을 좀 독특한 일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 우리나라 약탈문화재가 많이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약탈문화재 하나를 환수하기 위해서 당시에 국립박물관장을 만나러 박물관을 갔는데 네. 거기 노태강 국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 국장님 왜 여기 계십니까? 원래 아시던 좀 그럼요. 초선 때부터 알죠. 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머리를 끌적끌적하면서 네. 의원님 그분이 대구분이거든요. 의원님 여기 유배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퍼즐들이 착착 맞춰지더라고요. 공무원 입에서 야당 국회의원한테 그런 표현을 쓰는 게 힘들잖아요. 오죽
억울했으면은 저한테 유배라는 표현을 썼을까. 네. 예, 그래서 이 퍼즐 조각이 초기에 딱딱 맞춰지는 그래서 신부님의 그 제보가 네. 사실로 확인되는 그런 결정적인 게 국립박물관에서 제가 노태강 국장을 만나서 그 입으로부터 유배라는 표현을 이제 들었죠. 아, 그렇군요. 자, 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만나고 있습니다. 뭐 지역구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응원 문자를 보내시는데 사실 이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지 않고 항상 국민의 입장에서 정의를 부르짖는 안 의원님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하는 문자를 파리파라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이게 정치인으로서는 아주 최고의 찬사. 이건 과찬이시고요. 네. 예, 저도 여기부터 저기 붙었다 많이 그러고 싶은데 네. 잘 안 붙여져요. 알겠습니다. 모나셨나 봐요. 자, 지금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생각나는 게 이제 그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해서 직접 이제 그 조욕 대위를 찾기 위해서 그 미국 주장 텍사스주 샌안토니오까지 가신 건데 이 당시에도 상당히 이제 뭐 그 화제가 됐지만은 조욕 대위 행방을 찾는데 뭐 따님이 좀 도움을 주셨다 이런 얘기도 책에 있던데. 저랑 제 주위의 이제 지인들, 네. 또 이제 경찰관 출신의 제 후배도 있어요. 보좌진들하고 한 보름 정도 집중적으로 이제 이 조대를 찾는데요. 네. 어디 있는지 행방을 알 수가 없어요. 국방부에서 뭐 거의 그 A급 비밀로 네. 붙이니까. 네. 그 어느 날 제 아내하고 제 딸하고 외출을 가서 근데 아빠가 자꾸 이 문제에 집중해 있으니까 네. 아마 제 딸이 네. 조욕대위의 페북을 들어갔어요. 제 딸이. 네. 그런데 제 딸이 그 페북에서 미군 병사 2명 친구를 찾아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조욕 대위의 친구네요. 네. 그런데 그 미군 2명이 샌앤토니에 있더라고요. 아. 이제 그 전만 하더라. 그때는 미국으로 갔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우리 연수 장교들이 네. 버지니아, 메릴랜드 쪽에 많이 가 있다고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안치용 기자라고 YTN 기자 예, 출신의 알겠습니다. 예. 그분한테도 내가 연락해서 그분이 동부에 살거든요. 뉴욕에. 그래서 이 조욕을 찾아줘라. 예. 그래서 그분도 자기 모든 채널을 다 동원했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네. 제 딸이 우연히 페북에서 샌앤토니에 있는 미군 병사 친구 2명을 찾으면서 여기겠구나. 네. 그래서 기적적으로 조욕이가 샌앤토니에 있다는 거를 확인을 한 것이죠. 자, 이제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약간 또 중점적으로 좀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이 세월호 7시간 아직 이제 뭐 풀리지 않은 의문으로 남아있게 됐습니다. 안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한 15명 정도가 된다고 그렇게 봐요. 많아요. 예, 최순실을 알겠죠. 네. 김기춘도 알겠죠. 네. 또 윤전추도 알겠죠. 여전히 이영순도 그럼 입을 알겠죠. 다물고 있다고 보시는 네, 거군요. 그렇죠. 또 세월호에 있었던 선원들도 알 것이고요. 저는 이분들이 이번 주말 4월 16일 전까지 양심 선언을 할 줄 알았어요. 아,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세월호가 올라왔지 않았습니까? 네. 세월호가 올라온과 당시에 진실도 올라올 것이라고 보았고 그 골든타임을 4월 16일 이전이라고 봤어요. 네, 그리고 네. 내부자들은 그런 고민과 갈등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차기 정권이 바뀌면은 정의로운 대통령이 새로 당선되시면은 세월호 7시간 특검 반드시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진실을 알고 있는 이 15명 중에서 누군가는 미리 자수하여 강명 찾겠다는 기분으로 그런 그 기대를 하고 내부 고발을 있습니다. 네.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보는데 네. 근데 그게 저는 문재인 후보가 네. 계속적으로 압도적인 일을 하고 있었으면은 그 내부자가 이미 저는 출연했을 거라 보는데 네. 10일 전부터 이게 끊기면서 안철수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 내부 이 15명들 볼 때 네. 만에 하나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면은 네. 세월호 7시간 특검 이거 안 할 것 같거든요. 세월호 특검은 이제 거기 달렸다. 예,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뭐 안 내부자들의 의원께서 이제 용기들이- 민주당에 계시고 지금 네. 문 후보 캠프에 계시니까. 그래서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말씀하시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 내부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용기를 내려고 했다가도 이게 다시 주춤 그리고 있는 그런 알겠습니다.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건 이제 독일 출장 제가 한 것만 2번 가셨는데 몇 번 가셨나요? 3번 갔죠. 3번 가셨어요. 네.
최순실 씨 일가의 숨겨진 재산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어마어마. 조원대입니까? 왜냐 그러면요. 네. 프레이즈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이게 1978년 미국 의회에서 미국 CIA가 당시에 박정희의 통치 자금을 조사를 했던 거예요. 네. 거기에 기록 그 보고서에 보면은 당시에 박정희 통치 자금이 그 당시 돈으로 한 9조.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은 한 300조가 되는 돈이거든요. 네. 이 돈의 출처가 지금 묘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네, 묘해요. 그래서 이 최순실 재산은 그때부터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해외에 숨겨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를 왜냐하면 이제 최순실 씨 쪽에서 관리하고 있을 것이다. 최태민이가 최순실한테 자기의 자리를 승계를 해준 것이거든요. 근데 네. 그 동생 최순천 보면은 재산이 수천억인데요. 이상하잖아요. 네. 모든 것을 승계한 최순실이가 200억대밖에 안 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최순실의 재산은 최순천보다 곱하기 몇 배가 될 텐데 이것들이 저는 외국에 수십 년 동안 네. 돈 세탁 과정을 거쳐서 외국의 차명으로 지금 관리되고 있을 거라는 것이 저희들이 현재 저희 팀들이 알겠습니다. 밝혀낸 지금 현재 상황인데 이것은 이제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서 네.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독일 검찰하고 공조를 해서 밝혀내야 될 진실이죠. 네. 법안의 이름이 상당히 깁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행위자 소유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이러면 이제 최 씨 일가 재산 몰수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자, 이 법안 어떻게 지금 계속 추진하고 계신 거죠? 공청회는 3차례 마쳤고요. 이미 공청회 3번 했군요. 발의를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특히 이 법안의 특징이 공소시효를 40년으로 연장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박정희 시대의 그 통치자금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럼 것이고. 이미 공소시효는 지난 상태인가요? 공소시효가 10년이니까요. 모든 범죄. 예. 그래서 특히 스위스 비밀 구자를 뒤져야 되거든요. 다행히 2011년도에 스위스와 우리나라 사이에 금융 협정이 이루어져서 우리나라 정부와 검찰이 스위스에 요청을 하면은 비밀 구자의 자료를 요청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공소시효를 40년을 연장을 해서 최순실 일가의 재산을 다 파악을 한 다음에 그리고 그것이 불법으로 형성된 것이 확인되면은 몰수하자는 그런 취지의 법이죠. 많은 분들이 좀 의원분들 호응하고 계신가요, 지금? 국민들은 절대 다수가 찬성하시는데요. 네.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일단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한 90분 정도가 결사 반대를 하고요. 네. 또 나머지 당에서도 이것이 위헌의 요소가 있다는 그런 핑계로 지금 네. 반대하거나 미적거리고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구속시켰던 것이 국회의원들의 힘입니까? 네. 국민들이 그런 상황을 만든 거 아닙니까? 네. 이 특별법 역시도 국회의원들에게 맡겨서는 절대로 통과되지 못할 것입니다. 네. 국민들의 힘으로 국회의원들을 압박을 해서 국회를 압박해서 이 특별법을 제정해서 최순실 이 악의 세력의 뿌리를 캐야지 네. 악의 세력의 부활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삼 년 전에 최순실의 이름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렸고 이후에는 또 끈질기게 관련 의혹을 추적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은 뭐 형사 같은 이상한 국회의원이라고 할까요?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이 전망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네. 탐정 국회의원이라는 별명이 있던데요. 좋아하십니까? 아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국민 초병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내고 또 그 진실을 찾기 위해서 어떤 두려움 없이 네. 끈질기게 추적을 해야 된다. 그런 정도 생각이었죠. 네. 제 스스로가 어떤 탐정이라는 그런 별명은 그렇게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국민 초병으로서 제 할 일을 네.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 그런 정도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제 현직 국회의원이 보여주시는 모습치는 상당히 좀 파격적이었고 지금도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안 의원 기억하시기에는 무슨 추적, 수사관 이런 이미지일 것 같은 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정말 프로를 위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예. 그리고 훗날 제가 정치를 끝까지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늙어서 이 순간에 이 천일에 대한 제 스스로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또 네. 제 아내와 제 아들 딸에게 당시 아빠가 이렇게 최순실과 싸웠다. 네. 저와 제 가족을 위한 기록을 남기자는 게 네. 그런 목적이었는데요. 네. 그런 시작을 한 건데 굉장히 많은 사람을 천일 동안에 만났더라고요. 한 500명을 만났더라고요. 500명이요? 네. 예. 그래서 이 책 속에는 그 중에서 207명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제 그 중에는 선한 사람도 있고, 네. 악인도 있고, 조력자들도 있고, 비겁한 사람도 있고, 용감한 사람도 있고, 207명의 그런 이야기들이 네.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지금 청취자분들 안 의원 나오시니까 문자 보내시는데, 이선홍님은 항상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하는 말씀 하셨고요. 박성동님은 최순실 재산 추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세요 하는 또 요청을 보내셨습니다. 사실 이제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가족 이제 부제는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천일의 추적기라고 붙었는데 아직 안 끝났다는 의미입니까? 이 국정농단의 뿌리가 네. 이게 돈 재산이거든요. 이 뿌리를 특검조차도 건드리지 못한 채 끝났어요. 네. 그리고 국정농단의 줄기와 가지조차도 저는 반의 반 정도밖에 못 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드러나지 않는 숫한 진실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우리가 모르는. 네. 왜냐하면 저들은 아직도 부인하고 있고 아직도 잘못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서로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특검에서 밝혀낸 것은 드러난 조각들만 사법권을 가지고 구속시키고 지금 재판정에 세우는 그런 네. 거죠. 네. 뿌리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고 네. 또 줄기와 가지조차도 반의 반 정도밖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 저는 안 의원이 좋은 남편이십니까? 또 좋은 아빠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제 아내는 저를 굉장히 사랑하고요. 예, 저는 그렇게 그냥 밖으로 항상 다니시는데도 그래요? 네, 저는 제 아내를 굉장히 아끼고요. 저는 정치의 근본이 가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예. 그래서 가정에서 가족들로부터 일단 인정받고 좋은 평가를 받는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그게 저는 정치의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런 질문 드리면 좀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 나오기 전에 제 집사람이 네. 얼굴 뽀뽀해주고 저도 제 집사람한테 한번 꼭 안아주고 그러셨습니까? 결혼 25년 네. 차인데 제가 제 아내한테 애기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꼭 안아주면서 애기 오늘 하루 잘 보내. 그리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실화입니다. 이게 이제 책이 인쇄 수입이 들어오면은 안 의원이 다 가지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건 영업 비밀인데. 알겠습니다. 이건 근데 보통 네. 들어보니까 네. 유명 작가들이 받는 인쇄료 이상 수준을 으로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책 제목이 끝나지 않은 전쟁이에요. 이게 쫓아다니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여쭤보면은 이제 안민석 의원에게 정치란 건 무엇입니까? 국민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단순하면서 와닿는 말씀이네요. 네. 네. 자, 이 책을 내셨어요. 네. 저도 어제 밤에 이 책 사러 서점에 갔었는데
사실 이제 이게 잘 팔려서 그런지 몇 권 안 남았더라고요. 이게 반응이 좋나요? 의외의 반응인 것 같고요. 네. 이 책을 저는 뭐 판매 부수 뭐 그런 거는 전혀 개의치 않았고요. 네. 다른 어떠한 의도도 없었고 특검이 지난 1월에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네. 그동안 최순실을 쫓았고 추적을 했던 저의 역할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특검이 수사권을 가지고 제대로 진실을 밝혀줄 거니까는요. 그래서 그 점을 보니까 14년부터 해서 한 1000일 정도가 되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최순실을 추적해 왔던 것들을 제 스스로